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랜덤 채팅을 이용한 그 성매수남, 성매수 희망남, 예, 이 관련된 아마 뉴스를 접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듣기 전에 우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약간 어려운 용어예요. 이거 형법적으로도 좀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 간접 정범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정범이라고 형법 34조에 이제 규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접 정범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게 좀 어렵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간접정범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책임 무능력자, 그러니까 책임이 없는 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형사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이런 애들 또는 뭔가 좀 그 행위자, 실제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됐건. 그러니까 그 간접정범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를 시키거나 방조를 해서 저기 성립하는 그 범죄자거든요. 자기는 이제 뒷전에 딱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어떤 책임 무능력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뭔가 그 사람이 어쨌든 간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이제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그 뒤에서 조종하는 놈을 간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간접 정범. 하나 예를 들면은 한 7살짜리 애들한테 저기 뭐 애들 뭐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 애들 모르는데 그냥 성냥 이거 주면서 이거 한번 불 붙여보라고 해갖고 그냥 건물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죄가 되죠. 뭐 사람이 있으면 뭐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애들은 처벌 받나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처벌 어떻게 보면 면하고자 앞에 다른 놈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에 이제 오버마인드 격으로만 있고 지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불을 붙인 애는 처벌을 안 받죠. 왜? 책임이 없으니까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식이야. 굉장히 교묘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소개드린 그 사례는 그랬대잖아요. 무슨 새벽인지 언제 뭐 자기를 랜덤 채팅 아시죠? 익명 채팅이라고 막 그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용해갖고 이제 자기를 뭐 아이디가 뭐라고 그 35세 무슨 강간을 원하는 여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채팅으로 이제 남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자기는 이제 강간 컨셉으로 뭔가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 조건 만남을 하고 싶은데 지금 찾아와라 어디 어디 다 알려주면서 심지어는 그 집이 무슨 오피스텔 그런 데였나 봐요. 근데 들어갈 때 현관 출입구에 그 비밀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공동 현관 보시면은 그것도 아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랜덤 채팅으로 이제 섹스를 하려는 그 남자들을 비밀번호까지 이제 주면서 문 열고 들어와라 몇 호로 와라 이렇게까지 했나 봐요. 근데 갔더니만 이제 뭔가 그 랜덤 채팅 섹스맨들은 이제 뭔가 좀 흥분되고 발기된 상태에서 이제 그 집을 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만 딱 문을 초인종 누르니까 누구세요? 그랬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새벽에 새벽 3시에 그랬더니 밖에 있는 저기 성매수남이 그랬겠죠. 아이 뭐 저기 만남하러 왔어요. 뭐 아니면 뭐 섹스합시다. 예? 레츠 섹스. 예?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 안에 있는 사람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35세 무슨 여성이니 뭐니 하고 아이디 쓰던 놈은 쉽게 얘기하면 엿먹으라고 다른 집 이렇게 알려주면서 거기 막 귀찮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남자들이 뭐 반복적으로 여러 명이 갔었나 봐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열받으니까 신고를 했겠죠. 그래갖고 뭐 그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처벌됐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랜덤 채팅, 그 랜챗 섹스맨이 처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그 성매매를 위해서, 조건 만남을 위해서 그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초인종 눌렀던 그 사람들.
근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뭐 이게 과연 주거침입 미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는 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이게 죄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처벌을 안 받았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주거침입이라는 죄는 일단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매매를 하려다가 단속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성행위를 하기 전에 뭐 미수에 그쳤어요. 그럼 처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죄를 미수로 처벌하려면은 그 처벌 조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 이제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데 성매매는 그 아청법을 제외하고는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인 대 성인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돼요. 일단 성매매 미수로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거침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은 주거침입이라는 건 이제 형법 3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지간하면 구속이 안 되는 죄인데 어쨌든간 주거침입이라고 보시면은 주거침입이라는 건 원래 그 핵심 요지가 그 거기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지배자, 그러니까 그 관리 지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거를 관리 지배를 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 평온을 해치는 죄예요. 주거침입죄라는 거는. 이제 그게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그냥 미수죄로 또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 채팅 그 성매수남 입장에서는 자기는 주거 침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매매를 하러 갔는데 자기도 골탕 먹은 거잖아요. 뭐 그 강간을 원한다는 그 채팅녀의 말에 속아갖고 자기도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봐요. 자기는 주거 침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어떤 합의하에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뭔가 그 평온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의. 그렇게 보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거 침입 미수도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어떤 집에 건조물에 들어갔다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행위는 있지만 주관적인 고의가 없잖아요. 내가 그거를 뭔가 평온을 해치기 위한 어떤 고의로 들어갔다.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성립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럼 뭔 죄냐? 근데 해프닝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성매수남 입장에서는 해프닝이고 대신에 이제 그 랜덤 채팅 그 강간을 원하는 그 랜덤 채팅 여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적발이 돼갖고 이제 검거가 되면 처벌을 받는 이유가 이렇듯이 그 실제 나가서 행위를 하는 그 뭔가 렌체 섹스맨은 처벌 안 받더라도 그 렌체 섹스맨을 뒤에서 조정을 해서 실제로는 범죄를 자기가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2호라고 치면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거잖아요. 새벽에 가갖고 그거 막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 개새끼들아 꺼져 이랬겠죠. 예? 나 그런 거 안 하니까 뭐 심지어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하나 드는 생각이 만약에 그 202호에 여자가 사는 거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겠죠. 예. 여자가 이제 여기 그게 진짜 간접 정범에 큰 빅픽처가 있었네요. 예, 지금 보니까. 202호에 굉장히 예쁜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자기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이제 재수없는 여자가 살고 있는데 니 한번 당해봐라 해갖고 뭐 강간이나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마치 그런 섹스를 간절히 바라는 간간 컨셉으로 뭔가 만남을 하고 싶은 여자처럼 해갖고는 그 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호에 사는 여자가 있다고 치면 문을 열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새벽이니까 안 열어주든지 했겠지만 보통 막 문을 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문을 열었으면은 그 남자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강간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일반 조건 만남이랑 다르게 자기 강간 컨셉을 원한다고 하니까 아 얘가 그냥 강간을 원하는구나 해갖고 남자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성폭행을 할 수도 있었겠죠. 예. 아 그런 빅피처가 있었네 이 새끼가. 나쁜 놈이 이 새끼 잡아야 돼요 무조건. 예? 아 그렇구나. 아니 저 이거 솔직히 이거 촬영하기 전에는 그냥 간접 정범하고 이제 막 우리 저기 구독자분들께 좀 법률적인 어떤 좀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야 이게 이건 무조건 잡아야 되겠네. 예? 그랬겠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만약 문 열었으면 이제 그 여자는 무조건 성폭행 당했을 겁니다. 예. 그것도 시간대별로 뭐 와서 조지고. 예. 그렇네. 근데 어쨌든 간 정리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피자 배달 같은 거를 막 장난으로 막 해갖고 주문해갖고 어디다 갖다 배달하라고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약간 성이랑 연결돼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은 간접 정범은 당연히 처벌받는 거고요. 실제로 가서 이렇게 랜덤 채팅으로 이제 섹스를 원했던 그런 강간 컨셉을 원했던 그런 성매수남들은 처벌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일단은 주거 침입에 어떤 고의가 없었고 그럴 경우는 이제 주거 침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 주거 침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없죠. 예? 과실범은 처벌 안 해요. 만약에 이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은 이거는 과실범으로 처벌이 되겠죠. 과실 주거 침입으로. 근데 주거 침입은 과실이 없어요. 과실범이 없어요. 그래서 미수는 처벌해도 과실범은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 미수로 처벌이 안 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건조물은 들어갔지만 그렇게 침입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사실상 어떤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사가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뒤에서 재미를 본 뭔가 범죄를 실행하도록 만든 그 사람은 간접 정범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참 세상 요지경이죠. 예? 실제로 피해를 당했는데 막상 그 눈앞에 있는 놈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맞죠. 예? 근데 법이 정해놓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항상 문제점은 뭐냐면은 항상 또 다른 제3의 범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갖고 성매수남 이렇게 처벌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또 안 할 것 같아요? 또 똑같은 짓 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모방 범죄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제2, 제3의 또 피해자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방송 중간에 득도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누구 엿먹이려고 여자 한번 네 골탕 먹어봐라 해갖고 이렇게 작업 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오늘 이것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간접 정범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책임 무능력자나 뭔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자기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기 어떤 범죄 목적을 만족시키는 행위. 그걸 하는 사람을 이제 간접 정범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사실은. 예. 막 헷갈려요. 막 법 공부하는 사람들도 간혹 막 이게 뭔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뭐 변호사도 아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 그래서 그런 간접 정범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은 좀비 범죄다. 예. 뒤에서 뭔가 그 좀비들이 와 이러면서 막 이제 가서 막 사람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비들을 이제 조종을 해갖고 이렇게 범죄를 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간접 정범입니다. 아 때려 죽여야 돼요. 간접 정범 뭐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날이 갈수록 고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채널 쭉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